해는 지고 이미 날은 깜깜해진 2006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20대 여성의 앞쪽으로 SUV 자동차 한 대가 붙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여성이 걱정된다는 듯 부축을 하더니 그대로 뒷좌석에 태웁니다. 남성의 자동차에 탄 이 여성,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지하철역 방호벽 사이에서 까맣게 타버린 채 발견됩니다. 이후 여성의 계좌에서 284만 원이 인출됐지만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범행은 점점 과감해집니다. 범인은 대체 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회사원 연쇄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예, 정말 이 사건도 2006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귀갓길에 갑자기 사라진 20대 여성, 이 가족들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 찾긴 찾았는데 시신이 불탄 채로 있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던 여성을 누군가 차에 태웁니다. 이게 2006년 5월 15일에 있었던 일이고 밤 11시쯤입니다. 윤 씨의 이 사람의 이제 현금 카드에서는 284만 원이 인출된 흔적이 있었고요. 군포 금정역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근데 이 시신이 온전하지 않고 불에 탄 채였습니다. 전철역 전철 방호벽과 방음벽,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요. 저렇게 겹벽이 있는 구조였어요. 저 안에다가 시신을 놓고 불을 지른 겁니다. 저거는 그 이후에 저걸 찾고 허문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저런 겹벽들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흔적이 있었다는데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 하세요. CCTV가 있었을 텐데 네네. 라고요. 이 현금 인출기 쪽에 항상 이렇게 CCTV들이 요즘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저장 장치가 없는 깡통 CCTV들이 있었습니다. 렌즈는 있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찍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드디스크가 없어서 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이니까 2006년이니까요. 2006년 사건이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가 됐죠. 예. 녹화가 되고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피해자, 첫 번째 범행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또 벌어졌죠. 첫 번째 범행이 5월 15일이었고요. 두 번째 범행 불과 6월 9일이었습니다. 이때는 20살에 불과한 대학생을 납치해서 살해하고요. 디지털 카메라 빼앗고 가방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시신은 인근 공동묘지 부근에서 발견이 됐고 그다음 3차 세 번째 병행도 또 6월 9일이었다가 7월 1일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자정 무렵에 이 귀가된 회사원을 납치를 해서 신용카드에서 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해서 뺐고 또 역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자, 한 달 반 사이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데 정말 이렇게 되면은 그 관내 경찰은 정말 총 비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자, 피해자에게 공통점이 있었죠. 일단 이 세 명이 안양이나 군포 이 비슷해요. 한 10km 인근에서 발생을 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지금 말했다시피 불을 질렀던 모습들, 이 주검에서 그리고 돈을 또 인출했다는 거, 또 흉기를 또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금품을 또 탈취했다는 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경찰 또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첫 번째 범행 날짜가 말씀드린 대로 2006년 5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달 전에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검거된 직후였습니다. 정남규, 기억하시겠지만 국내 프로파일러 1호 우리 권일용 교수가 자기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이 연쇄살인범 중에 가장 무서웠던 자였다라고 했을 정도로 자, 저 정남규가 검거된 직후였으니 와, 이거 진짜 저도 그때 수습 기자를 막 벗어났던 때여서 기억이 나는데 야, 이것도 기자들 죽어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수님.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2006년도 5월에서부터 7월까지 이제 범행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범행하기 한 달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남규가 이제 검거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지역이 사실은 그 이전에 유영철이라든가 또는 또 이후에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줄줄이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연쇄살인범들이 뭐 어떤 그 유형으로 분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해하는 그 어떤 수법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시그니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뭐 나중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환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먹고 한 것이 아닌가. 최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뭐 빚이 있어가지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돈을 추가적으로 뺏은 것은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범행 동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런 면에 집착을 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범인이 검거가 됩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게서도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 돈을 인출을 했는데 그게 CCTV에 포착이 고스란히 되면서 다행히 범인은 검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잡고 봤더니 정말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세 차례나 연쇄적으로 범인을 살인죄를 저지를 정도라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뭐 경제력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럴 거라고 예상하기 마련인데 지극히 평범한 대학교 나와서 컴퓨터 영업회사의 부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뭐 딱지, 교통딱지 뗀 거 말고는 전과조차도 없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련성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로서 굉장히 막막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 경찰이 첫 번째 현금 인출했을 때 그 CCTV가 깡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이 이 사람 여기서 또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 카메라를 제대로 된 걸 설치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또 왔군요. 예. 왜냐하면 한 번 했는데 안 잡히니까 여기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경찰이 이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피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 번째 살인 이후 3일 만에 검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정말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회사, 전과조차 없는 왜 이런 연쇄살인을 저지른 겁니까?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돈이 필요했다. 할부금도 있었고 카드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이렇게 여성들을 죽여서 돈을 갈취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훔친 돈과 금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수입이 좋았어요. 2,800만 원 정도를 매번 벌였고요. 그리고 집안도 유복했습니다. 대인관계도 좋고 또 친구도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조차 이 범행 사실을 알고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왜 그랬을까 싶다 이렇게 의아했을 정도고 또 성적으로 억압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자의 이름은 김윤철입니다. 김윤철 사건. 저도 이자의 온갖 사건 자료를 모아서 또 이 판결문을 모아가지고 저도 책을 쓰면서 이 케이스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또 심지어 이 범행에서 얻은 이런저런 피해자들의 이 명품 가방 같은 걸 또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죠. 충격적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었고 되게 평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사건도 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가는 길에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범행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범행 다음 날에는 이 여자친구한테 민속촌에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뺏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범행 후에는 여자친구한테 피해자의 가방을 또 선물하기도 하고요. 그 후에 영화도 보고 평범하게 데이트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진짜 가장 소름 끼치는 게 말이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자와 김윤철과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동료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출근을 안 하네? 야, 얘 왜 출근 안 하냐? 연락 좀 해봐. 봤더니 경찰에 연쇄살인범으로 잡혔어요.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게다가 이자가 검거된 이에 경찰에게 털어놓은 얘기들이 저는 또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사람이 아까 피해자들하고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들이 인상착의부터 뭐 가족관계 하는 일, 뭐 취미 이런 것까지 다 줄줄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 접근을 해서 상당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뭐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인질을 잡아놓고 인질범들이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 안 하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생기면 해치기가 어려워지니까 예, 예. 아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는 그렇게 친해졌다가 첫 번째 보면 왜 저질렀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좋은 관계에서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술 깨고 나더니 태도가 좀 달라졌다. 혹시라도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자기 여자친구나 회사 동료나 친구들이 알게 되면 나한테 불리하니까 그냥 해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 진짜. 백 기자, 이게 자, 첫 번째 범행,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신랑이 도중에 우연히 살해하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살인이 이루어졌던 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범죄자의 심리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특이했던 게 너무나 큰 사건이고 특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범인을 인터뷰한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돈 때문이라고 처음에 했었잖아요. 자기가 그 얘기를 부인합니다. 강도짓을 해서 내가 크게 얻을 건 없습니다. 알바 살짝 해도 될 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범행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거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범행 이후에 한 달 동안을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구 치면 천정에 당구공만 보이듯이 나는 그게 계속 떠올랐다. 살인이. 살인이. 재미있고 복종시키고 말장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권력 추구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범죄자가 쾌락을 느끼는 행위가 살인이나 강간 자체에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거나 피해자가 나한테 복종하는 그 태도에 희열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이상한 정말 정신 나간 연쇄살인범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 채팅창의 반응을 보면 가장 오늘 충격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너무 소름 끼치다고. 그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연쇄살인범들 이거 연쇄살인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리적인 냉각기가 정확히 한 뭐 20 며칠 정도로 딱딱하게 나눠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세 번째에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 CCTV에서 자기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이와 연관된 것이 세 번이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전과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돈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저 직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친구가 있고 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던 그 피해자의 그 어떤 물건을 가지고 선물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섬찟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살인 중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는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예.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연쇄살인범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아마 했었더라면 사이코패스 어떤 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이 사건은 가장 평범한 이웃이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커다란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윤철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아직 우리는 이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과도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선고받고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